안녕하십니까. 러펀드 이성수입니다. 밤사이 미국에서는 강력한 경기 부양책과 그리고 강력한 금융 완화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워낙 시국이 하수상하다 보니 미국 또한 강력한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 규모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을 부를 때 국방비를 1조 달러 쓴다 해서 천조 원의 국방비를 쓰는 천조국이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이번에 금융정책과 재정정책 또한 천조국의 명예에 맞게 1조 달러 수준의 강력한 정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이로써 미국은 자신들의 금융시장과 그리고 경제권에 돈을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도 더 강력한 재정정책 그리고 더 강력한 금융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최대 1조 2천억 달러.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보게 되면요.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기 때는 정치권이 여야 막론하고 일심으로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제 전반적인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미국 하원에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 상원에서 수십억 달러로는 안 되니까 7,500억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자, 보통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정치 문화를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여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자, 위기 상황이 되니까 더 강력하게 경기 부양책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그에 힘입어서일까요? 어제 밤사이에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최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리고 취약 산업에 대한 지원금 등등 이러한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심지어는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정책도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에게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라는 엄청난 정책까지도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달러를 그냥 쭉쭉 뿌리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미국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실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래 좀 부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오히려 더 크게 경기 부양책 써라 하는 거 보면은 정말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미국 연준도 강력한 금융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달 초에 금리를 전폭적으로 인하했고 그리고 또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오는 미국 시간으로 해선 일요일에 제로금리까지 낮췄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발표했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레포 시장에 연준이 개입해서 계속 자금을 증액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하이힐드 스프레드, 즉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금리하고 재정증권하고의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그 스프레드가 3월 들어서 폭등세가 나타납니다. 자, 3월 달에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원유 가격을 가지고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보니 미국의 채굴 기업에 비상이 걸렸고 재무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 채굴 기업에 투자했던 많은 미국 금융사들의 현금 흐름상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금
자산 가리지 않고 현금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증시도 하락하고, 그리고 뭐 원자재 금 가격도 특정 날짜에는 제법 크게 빠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연준에서는 이 과정에서 자금줄이 달리는 기업이라든가 금융회사를 위해서 단기금융시장, 레포 시장에서 계속 자금을 공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이 계속 불안하다 보니 전 세계가 불안감에 고조되고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전 세계 증시가 저 원유 이슈뿐만 아니고 지금 팬데믹 이슈까지 겹치면서 정말 불안한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련의 연준의 그 정책들,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좀 불안한 양상이 나타나니까 이달 초에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죠. 그런데 요거 효과가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자 자, 이번 주 초에 전격적으로 제로 금리까지 낮췄고, 그리고 양적 완화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강력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자 연준에서는 고민 끝에 레포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5천억 달러로 자금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 이게 1레포 시장만 5천억 달러지 다른 만기물이 다른 것까지 감안하면은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1조 달러가 넘어갑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어제 발표된 연준의 계획으로는 CP, 즉 기업금까지 이제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초단기 채권이라든가 또는 뭐 미국 국채에 대해서만 연준이 매입을 해왔는데, 자, 이제부터는 기업어음까지, 기업어음이면 몇십일짜리 일종의 몇십일 뒤에 갚는 채권이지만 어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니까 그냥 기업어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기업어음까지 리스크를 감내하고 매입하기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연준이 직접 매입은 못하고, 자, CPFF라는 기업어음 매입 기구를 통해서 CP를 기업어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2008년 당시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벌어졌을 때 특수목적 기구 SPV를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매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저기에서 또다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저 자체가 시장에서 원하는 게 100% 아니에요.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자, 하이힐드 채권을 연준이 매입해달라, 부실한 회사채를 매입을 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잔불로 남아있다 보니까, 자, 조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전격적으로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이슈가 단행이 된다 한다면은 앞서 언급드렸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꺾이면서 안정세로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 세계 증시도 그렇고 안정세를 확실히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조금은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어쨌거나 연준은 계속 정책을 뿌리고 있고, 그러면서 돈도 뿌려지고 있고, 그와 함께 미국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 1조 달러가 넘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현금이 뿌려지고 있는, 그야말로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입니다. 자, 지금 뿌려지는 자금들이 바로 즉각적인 어떤 효과를 시장이나 경제에 주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워낙 흉흉한 팬데믹 상황이기도 하고 원유 시장의 불안감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부양책들은 결국은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의 시간 쿠션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쿠션이 없었다면 더 심각하게 뚝뚝뚝뚝 떨어졌을 거예요. 즉, 1929년 시기에, 예, 정말 매우 안 좋은 시나리오가 저 쿠션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것입니다만, 자, 쿠션이 그나마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은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면서 시장이 좀 어느 순간부터는 안정세를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이제 시장이 안정되고 난 후에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통해 가지고 뿌려진 이 돈들이 시중에 이렇게 널려 있을 텐데 그 돈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넘쳐났던 유동성은 금융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때 뭐 인플레이션 우려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갑자기 완화했던 금융정책을 다시 쬐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쬐일 경우에는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차후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혹은 자, 미국 의회에서 전격적으로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해도 된다라는 것을 땅땅땅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연준이 다른 우회 수단을 찾아가지고 예, 회사채를 매입한다든가 이러한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큰 변곡점은 예, 그거죠. 예, 팬데믹이 진정되는 국면. 중요한 변곡점. 이걸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예, 좀 어렵습니다. 이 유튜브에 여러 가지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주 언급드렸던 그 부분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 드리지만 자, 전체적인 수가 감소세 있을 때 그때 시장은 확실히 안심을 찾고 예, 뿌려졌던 돈들이 시장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시장이 또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이런 시점 어떻게 보면은 힘든 고비지만 예, 2008년처럼 그 고비 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고비 함께 현명하게 헤쳐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어렵지만 구독, 좋아요, 공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힘내시고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